네, 이번 시간은 재고자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봤죠.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요거는 포함할 수 있다, 또는 아직 우리 재고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1페이지 보면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요 요건에 충족이 되면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맞다라는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미착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대금을 결제를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운송 중인 상품이다. 이러한 경우에 그 운송 중인 상품을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자, 이거는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일단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즉 물건을 실은 그 순간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된다라는 것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요. 자, 매출자는 이미 이제 배에 물건을 실은 이상 더 이상 자신의 재고자산이 아니죠. 판매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고, 매입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지만 선적이 된 시점에서 인도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요. 자, 반면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있죠. 자, 요거는 도착을 해야만 이제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도착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아니다라는 것이, 자, 이 둘의 차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탁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어떤 위탁자를 고용을 해서 대신 물건을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그 위탁자한테 물건을 넘겼어요. 그러면 그 넘긴 시점에는 물건을 팔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위탁자한테 물건을 넘겨준 것은 우리가 물건이 판매된 것이 아니다. 즉 우리 회사에 아직까지 재고자산으로 잡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즉 우리가 위탁자 입장이면 수탁자는 위탁을 받는 사람이죠. 위탁을 받는 사람이 판매하기 전까지는 아직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다라는 게 요거의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시용상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홈쇼핑에서도 보면 일단 샘플을 같이 드릴 테니까 샘플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라는 그런 멘트 많이 하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즉 아직 내가 구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팔린다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저당 상품, 반품 조건 상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모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 즉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다 라고 하는 거는 곧 무슨 뜻이에요? 아직 판매가 안 됐다. 즉 그래서 아직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상태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A부터 볼게요.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에 대해 고객이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판매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더 이상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는 아니고, 자, 그 다음 B번.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재화 중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 재화래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아직 팔렸다, 안 팔렸다? 안 팔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맞겠죠. 자, 그 다음 C.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재화라고 되어 있죠. 자, 장기 할부 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할부 알고 계시죠? 할부를 여러분들 많이 일상생활에서 접해 보셨을 텐데, 이 장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1년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할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우리가 매달 할부 금액을 결제하는데, 그러면 언제 요거를 팔렸다고 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할부라는 거는 자, 언제 판매했다고 보냐면 인도된 때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고 봅니다. 즉 1년 이상 할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이 넘어갔으면 그때 팔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는 아니고, 자, 나머지 D번 보시면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판매 재화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해서 도착해야만 이제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되는 건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사온 입장이 아니고 판매하는 입장이죠. 즉 우리가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사온 게 아니라 판매를 했대요. 자, 그렇다면 아직 도착하기 전, 즉 운송 중이니까 도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그 도착지에 도착해야만 판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까지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 매입금의 기초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외상 매입금의 기초잔액을 구하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T계정 그리는 게 가장 빨라요. 자, 외상 매입금이 주인공인 요 T계정을 그려놓고, 자, 요 T계정은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 수업을 들으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외상매입금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자산부채 자본 중에 뭐다? 부채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대변이죠. 그래서 자기 자리에 기초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증가되는 건 자기 자리, 그 다음에 감소되는 건 남의 자리, 그리고 기말은 자, 이렇게 차변에 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해놓고 하나씩 빈칸을 채워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외상매입금 지급액이래요. 자, 지급했다라고 하면 외상매입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 여기 차변에 500만 원이 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말 외상매입금이래요. 자, 그러면 기말은 여기죠. 자, 차변에 40만 원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외상 순매입액이래요. 자, 순매입액. 자, 400만 원이다. 그러면 자, 그 상매입금이 증가되는 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400만 원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외상 총매입액이래요. 자, 지금 순매입액이 나와 있고 총매입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 둘 중에 어떤 거 써야 된다? 순매입액을 써야 된다. 그래서 총매입액에서 우리가 반품한 거 그런 것들 다 차감하고 순수한 매입액 요거를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요거 빈칸을 차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얼마? 540만 원. 대변도 540만 원이 와야 된다. 자, 여기 그러면 역산하면 기초는 얼마가 돼요? 자, 140만 원이 오게 되겠죠. 자, 이래서 T계정이 이렇게 편리한 자, 그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해서 감모손실은 수량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평가손실은 가액에 대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창고에 지금 재고자산이 10개가 있는데 이 10개 중에서 1개가 분실이 됐다 또는 도난당했다 라고 하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자, 즉 이렇게 수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옷을 판매하는 가게다. 그런데 우리 옷이라는 게 유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행에 뒤처진 그런 옷들이 지금 재고에 쌓여 있다. 그래서 원래 옷 가격이 한 벌에 5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가액이 하락해서 3만 원 이렇게 가액이 떨어져 버렸다. 그런 경우 평가 손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가액이 줄어든 경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차이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감모 손실을 자세히 보면,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다. 즉 장부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더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도난이나 분실 등등 이유에 대해서. 자, 그렇다 하는 경우, 자, 그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원래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뭐 1% 정도는 분실이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정상적인 범위인 경우에는 이러한 손실이죠. 그만큼 손실액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매출 원가라는 표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게 정상적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수량이 줄어들었다. 너무 많이 일상과는 달리 너무 현저하게 많게 비정상적으로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는 매출원가가 아니라 별도의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경우 이렇게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손실로 넘어가 볼게요. 자, 평가손실이라는 거 개념 자체는 뭐예요? 가액 문제다. 즉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 자, 장부금액보다 시가가 더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 평가손실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원재료 외, 즉 원재료가 아닌 뭐 제공품이라든지 또는 제품이라든지 상품, 이렇게 원재료를 제외한 모든 재고 자산은, 자,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우리가 해당하는 재고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취득했던 취득 원가 그거랑 순실현 가능 가치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한다?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우리가 요거 정상적인 차이일 때, 자, 감모 손실에 대해서 매출 원가로 처리했던 거와 똑같이 우리가 원재료 외에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로 동일하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건 뭐냐? 자, 원가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우리가 사온 그 취득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 가격에서 우리가 판매할 때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죠. 뭐 판매비도 들고 여러 가지 판매할 때 드는 비용들을 다 빼고,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서 뺄 거 빼고 순수하게 실현 가능한 그러한 가치를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취득한 원가보다 진짜로 우리가 돈을 실질적으로 벌 수 있는 것이 더 적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해서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저가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재료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자, 원가랑, 자, 요거는 뭐예요? 현행 대체 원가 중에 작은 금액이래요. 자, 요게 좀 다르죠? 요거는 우리가 이 원재료에 대해서, 이 원재료 우리가 자체를 판매를 하지 않을 거예요. 즉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제공품 또는 제품의 상태로 매출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에 관해서는 이 원재료가 지금 우리가 사온 금액과
달리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원재료를 동일하게 샀으면 얼마일까라는 것이 현행 대체 원가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차이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한다라고 배웠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락됐던 그 금액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된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즉, 재고자산을 평가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했다가 그게 이제 다시 가액이 올라서 환입을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자,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 즉 우리가 손실을 인식했었는데 다시 그 시가가 올라서 우리 회사의 장부금액보다 상승했대요. 자, 그런 경우 그 차익에 대해서 평가 손실 환입이라고 우리가 다시 잡아주는데, 단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뭐냐면 우리가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해서 환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구입했던 그 원가를 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장부상 기말 제품 재고액이 30만 원이래요. 30만 원. 자, 수량은 100개고 단가는 3,000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재고자산을 실사를 했대요. 자, 하나씩 다 일일이 세 보니까 감모 수량이, 즉 수량이 줄어든 거죠. 20개가 발생하였다. 또한 기말재고 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개당 2,500원으로 하락했대요. 즉 평가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뜻이겠죠.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얼마인가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자, 첫 번째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경우, 즉 우리가 수량에 대해서 손실 본 거 얼마냐?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맨 처음에 100개가 있었는데 20개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줄어든 만큼, 자, 줄어든 만큼 개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한 개당 단가가 얼마였어요? 단가가 한 개당 3,000원이었죠. 자, 그래서 한 개당 3,000원 해서 줄어든 거에 대한 감모 손실은 6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평가 손실을 볼게요.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요 줄어든 금액, 자, 이제 몇 개가 됐어요? 100개에서 20개 감모 수량 우리가 빼면 지금 현재 80개가 현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개에서 20개 뺀 지금 현재 실제 수량에서 이제 줄어든 금액만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3,000원이었던 것이 2,500원으로 하락했으니까, 자, 500원만큼, 즉 한 개당 500원만큼 평가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량 곱하기 줄어든 하락 금액 해서 4만 원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 요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간혹가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다음 중 재고자산의 기말평가 시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일단 저가법에 대해서는 지금 배운 거죠.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겠다. 자, 둘은 뭐예요? 하나는 우리가 취득한 원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순실현 가치. 이 둘 중에 작은 거를 선택하는 것이 저가법이고, 자, 틀린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우리 재고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떻게 분계를 하느냐. 자, 일단 차변에 비용이 오게 되겠죠. 어떤 비용이에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이 오게 되겠고, 자, 이러한 평가 손실은 우리가 방금 어떻게 배웠어요? 요거는 매출 원가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배웠는데, 지금 매출 원가로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해서 부채로 이렇게 충당금 형태로
이렇게 쌓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요거를 매출원가로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매출원가가 증가가 되겠죠. 매출원가가 비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붕괴는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우리 반대로 해주면 돼요. 즉, 이 충당금이 다시 줄어들고 차변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자, 이렇게 환입이 된 경우에 한도가 있다 그랬죠? 언제까지? 우리 회사가 취득했던 취득 원가까지밖에 환입이 안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붕괴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첫 번째 가격이 하락했을 때 요거는 매출 원가로 결과적으로 즉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매출 원가가 지금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다시 환입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수익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려놨던 매출 원가를 다시 줄여주는 형태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고 처음에 우리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그 금액만큼 결과적으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증가가 되겠지만 요게 반대로 다시 환입이 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반대로 늘어났던 매출 원가가 다시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몇 번이에요? 3번이다. 라는 것이고, 자, 나머지 보면, 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해당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해당 재고자산에서 차감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요렇게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우리가 상품은 차변에 기초가 오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한 게 차변에 오고 그 다음에 팔린 것, 즉 매출원가죠. 매출원가가 대변에 오고 그 다음에 기말이 이렇게 대변에 오게 되겠죠.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즉 우리가 재고자산 가격이 하락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했을 때 매출원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늘려주기로 했죠. 자, 그러면 매출원가가 늘어나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기말 재고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무조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늘어나면 기말 재고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되면 재고자산에서 즉 기말 재고자산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이게 자, 곧 매출원가가 증가한다라는 뜻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그러한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그런 문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